박사님, 저는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이 프롤로그 부분의 이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다 직대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의 역사는 문명 건설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문명 건설의 역사인데 이게 문명 건설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조가 개화기 때 고민을 하다가 그거 실패해가지고 결국 일제시대로 가고 그러나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근대화의 틀을 갖추고 거기서 또 우리 국민의식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잘 훈련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대한민국 건국에 그냥 이어지면서 문명 건설의 이 금자탑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지금 70년 동안. 근데 문제는 지금 반일 종족주의가 198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문명 건설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하는데 이것을 세계사적 흐름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결론은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세계 대세가 우리 보편적 가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대요. 하여튼 이 좌파 민족주의 세력, 반일 종족주의 세력들은 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온 혁명의 역사로 역사를 세계사의 주류, 18, 9세기, 20세기에 세계사의 주류로 감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세계사의 주류는 지금도 세계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큰 그 문명의 흐름은 자유와 통상, 영국에서 발언해서 크게 보면 서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상륙한 그러한 그 자유와 통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통상의 두 개념이 존 로크, 이래, 아담 스미스, 칸트, 그리고 미국의 독립정신, 이렇게 이어지는 그 사상의 계보였는데, 그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정리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 독립정신은 책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알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죠. 독립정신을 지난 100년간 심층 분석하고 해부한 그 세계사적 지평을 비교한 그런 논문이나 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구는 제가 둥글다 했을 때 그 대서양을 건너온 자유와 통상, 대서양과 미국과 태평양을 건너온 자유와 통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정말 알지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역사는 역시 앞으로 100년, 200년의 역사는 이 흐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엔타이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의 중국몽이죠. 중국몽인데 저는 중국몽은 세계를 리드할 만한 선진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 지배 이 정치 세력들이 경박하게 중국 중심의 또 하나의 근대적 그 대안을 모셔가고 있는 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을 거의 접수한 상태에서 이미 분석연구 같은 게 있어서 책들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저 신강성이나 이쪽으로 티베트라 보내져 버리고, 그런 중국이 세계사의 선진적인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유와 통상의 세계사의 흐름에 동아시아의 첨단 보루로서 중국을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고 또 그 일환으로 통일도 하는 이런 큰 세계사적 사명을 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각적 역사의식이나 정치의식이 빨리 성숙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고 저희 책이 좀 그런 방면에서
좀 기여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깊게 천착을 하시니까 결국 이 한국에 처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요새 보니까 지금 중국이 세지고 트럼프가 고립주의적인 정책을 펴니까 우선 홍콩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전면적인 압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 한국에 대해서 오는데, 대만보다 우리가 불리한 게 대만에는 지금 최영문, 우리 한자로 최영문 총통이 상당한 반중주의자거든요. 반중자,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요 휴전선 남쪽을 지켜내야 한반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견제할 수 있는 해양 세력이 근제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이 해체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탓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빨리 이번 재선을 통해서 트럼프가 물러나고 이 정통적인 미국의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한국의 군사적 전략적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동서냉전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비슷한 취지로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통상과 자유의 역사와 이 중국 중심의 어떤 공산주의, 농경, 공산주의 문화가 충돌하는 전면에 있으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전쟁이다. 그런 의식을 하는 차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국 반일 종족주의에 우리 다수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가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분별력 상실에서 이상한 정권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반일 종족주의에 속지 마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런 점에서 12만 부나 팔렸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좀 느끼십니까? 좀 요사이 정부에서 그동안 몇 차례 반일 선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신문에 댓글들 달린 보면은 심지어 이 좌파 매체에서도 달린 댓글도 한겨레 신문. 여기에서도 상당히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당한 정도로 지적 성숙의 경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 반일 종족주의가 강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건 1, 2년에 뒤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주변에 제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책을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이렇게 주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그러한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공자님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향원이라 그랬는데 시골떼기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향원. 향원. 고향 향자. 하다가 원이라 해서 어떤 문자에 시골에서 자기가 최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소아병적인 어떤 그런 한마디로 학문을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결국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제는 뭐 정치인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죠? 국민 교양을 높이는 방향의 노력. 저는 이게 교육을 뭐 교육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통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전하는 좋은 의미에서 선전하면은 조금 단기적인 승부가 나올 거고 아니면은 막 어마어마한 안보적 위기가 온다든지 경제적 위기가 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각성하는 거.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기에 각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리스크가 마지막 대안은 큽니다만 충격이 오면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과 공기처럼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자유가 위협받는다. 그런 것을 각성하게 되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이 분별력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진위 분별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주로 이게 사실이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주제가 뭐가 선이고 악이라는 게 아니고 진위 분별만 정확하게 하면 선악 구분은 저절로 따라온다.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진위 분별력이 약해요. 그런데 저는 약한 이유가 몇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안 가르쳤고, 자주국방을 안 가르쳐가지고, 사대주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한자를 말살을 함으로써 이 인식 능력이 약해졌어요. 언어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원하느냐. 복원하려면 이거 한 10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저는 국민 교양의 복원 아닌가. 이게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정신문화의 추세가 이제 형성되어야 되는데,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가 학문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좀 그런 자세로 전 국민이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역사도 좀 돌이켜보고 하는 그런 학문을 하는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가 말하는 학문을 하자는 뜻은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 책을 구해서 일본에 1년간 살면서 아주 교토대학 뒤로 가면은 헌책방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화 몇 년도 1930년도에 나오는 헌책방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사긴 샀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세계 정세에 어둡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면서 사무라이 신부들은 이 백성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예를 이렇게 어기게 되면은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허리를 자르고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이런 것을 좋게 생각하는 일본은 야만국이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해서 서양의 정세, 서양의 정세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비판을 하면서 그러나 민족주의적 자존심은 잃어서는 안 된다. 또 그 두 개가 강하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무려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한 70만 부가 전 국민들한테 팔렸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계몽기에 그러한 계몽적인 어떤 정신문화의 지침이랄까 목탁이랄까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있었다면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인데 그럼 나라가 망하는 통에 널리 읽히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 반일 종족주의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안 배우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배우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배울 게 많고, 배운다는 게 무슨 카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지식을 배우자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사대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우자 하면 친일파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 그러고 이 언론이 부추기는 최근 현상은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극복을 했고, 일본은 실패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면은 일본은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지금 보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극복을 제일 잘했습니다. 코로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인구당 확진자 수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언론만 보면은 일본은 미국 다음이에요. 검사를 안 해서 그렇다. 뭐,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훌륭한 교과서를 옆에 두고 지금 북한을 따라 배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배우겠다는 건지. 하도 19세기까지, 뭐, 20세기 전반까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해방 후까지도 한국의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초대 대법원장 하신 김병로 선생도, 그 당대 최고 지식인 아닙니까? 예. 그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민법 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 민법이 분명히 일본에서 건너온 민법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은 일본은 인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귀축이네, 귀축이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을 세우신 그 심산 김창숙 선생은 제 문집을 보니까 일본은 인간이 아니지 하면서 또 그래서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편견이 오히려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자기가 일제시대를 살은 걸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우리 역사에서 일본하고 그래도 제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지금 지난 70년의 한국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고 가장 대등한 관계로 하고 그 다음에가 신라가 삼국 통일한 676년부터 한 3, 40년 동안 일본과 신라가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또 일본이 먼저 통일한 신라를 배웠거든요. 배워가지고 그때는 견당사를 안 보냈습니다. 견신라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교류가 많았고 특히 좋은 예가 나라에 있는 동대사의 대부를 만들어가지고 점안식을 할 때 거기 신라에서 구경하러 간 사람이 700몇 명이 갔습니다. 700몇 명이 가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오니까 그걸 살 사람을 모집했던 그 기록이 지금 정창원인가 거기 남아있습니다. 그게 이제 730, 40년 무렵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일본에서 천황이, 문무천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롤 모델이 문무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문무왕이 불교적 지도자로서 삼국 통일을 하고 한 데 대해서 일본에서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 문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화장을 하고 시호도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다 하는 게 일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참 친했는데 그때는 우선 이 한반도에 강한 나라가 딱 들어서서 통일해버리면은 그 주변 나라가 다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사의 250년 동안의 당 신라 일본의 평화는 문무왕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도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한국이 딱 중심을 잡으면은 전쟁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지난 70몇 년은 문명 건설의 역사였고 앞으로는 그 힘을 연장해가지고 자유 통일의 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 통일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의 깝깝한 한국을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고 자유 통일의 주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고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자연히 한미일 동맹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하고 계속 싸우는 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문재인 뒤에 있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도
승리로 기결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각성을 해서 상당히 자유의 전사로서 전투적인 의지를 다질 때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북진 통일, 이게 자유의 통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7.4 공동성명 이후에 자유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통일 예. 노선이 다시 72년 이전으로 가가지고 예. 이승만 노선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해서 예. 그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용납을 하지가 않고 그렇죠. 한국의 젊은이 하나하나가 통일의 전사로서 자기 그렇습니다. 몸을 헌신할 각오를 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투사도 좋지만 예. 자유투사, 자유통일투사가 되고 해서. 제가 신라 촐락문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그 일본에서. 예, 정창원 문서인데 그것이 종전까지만 연대가 불확실했는데 695년으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통일 통일 직후인데요. 통일 직후임. 낮 사람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은 이 젊은 나이 한 50대부터 30대까지 완전히 함몰되어 있습니다. 많이 죽 이 여자는 정상인데 제가 볼 때 남자 인구의 30% 가까이가 당시 통일 전쟁 때 죽었다. 죽었다. 그렇죠. 그러한 거족적인 거국적인 항전, 이야, 결사 항전이 있어가지고 통일이 가능했죠. 그렇죠. 화랑도 정신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농촌의 필부조차도 국가의 부름에 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7, 80대 때 노인도 나갔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노인을 징집하니까 딸이 대신 나가는 게 이제 있어요. 신라 삼국사기 나오는 예. 무슨 설화입니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정신으로 통일을 했는데, 나이브하게 말로서, 예, 협상을 통해서 통일하겠다는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사기극입니다. 지금 인구 구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1920년대생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속 들어가 있거든요. 예. 6.25 때 전사한 사람들. 예. 그게 딱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 똑같네. 예, 통일 이후 불과 20년이니까요. 통일 당시에 나이 10대 후반부터 동원되기 시작해서 20대 한 10대 후반부터 한 3, 40대가 동원되었다 한다면은 20년 지나면은 그 연령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완전히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인데, 근데 어린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한 20대까지 유소청들은 정상적인. 근데 그 위 계층이 완전히 함몰된 거는 청주 지역의 통일전쟁 당시에 창을 들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총동원되었다.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기백을 발휘했으니까 통일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이지만은 김유신이 백제 멸망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태종 우열황 주저의 회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예. 환란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한자로는 자구라고 나와요. 자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소정방이가 이제 의자방 데리고 귀국해가지고 고종한테 귀국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왜 내친 김에 신라맞이 치지 않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정방이가 대답한 게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거기서 난 아주 의미 있는 게 신하는 임금에 충성하고가 아니더라고요. 나라에 충성하고. 이게 얼마나 근대적 개념입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군인은 대통령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충성한다는 말하고 같은 건데. 그 놀라운 합리성 아닙니까? 당시에 신라의 건전한 정신 문화가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때까지도 그런 정신 문화가 존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왕조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칼과 창을 내려놓는 이 붓으로 싸우는 이 중국적 질서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로가, 우리는 지금 신라의 삼국통일, 그 다음에 고려까지 이어져 왔던 이 상무정신, 문무겸전정신에서 600년 동안 단절됐다가 다시 막강한 군대를 만들고 해가지고 신라 담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최근 한 30년 동안 예. 반일 종족 쪽에 득세해가지고 예. 조선적으로 돌아 우리 민족사에서 실패한 나라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끝물이 좋지 않았던 그렇죠. 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예. 분위기. 그게 또 중국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기로에 서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이 책이 나와서 상당한 예. 논리적 무장이 되고 해서 정말 평가해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말씀도 예. 뭐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앞으로 송영길 의원이나 그 양태정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정 투쟁을 하게 될 텐데,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 중에 어느 편에 쓸 거냐 합니다. 예, 진실이 승리한다. 그렇죠. 뭐 예.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진실이 이 책은 진실을 예. 근거로 서 있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